지금부터는 디퍼런셜 폼에 대한 보충 강의입니다. 이 디퍼런셜 폼은 학부 수리물리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옵셔널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퍼런셜 DF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면적이나 볼륨 이런 여러 가지 벡터 이런 개념으로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df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스케일러 펑션 f의 디퍼런셜을 한다. 즉 f라고 하는 스케일러 펑션에 d라고 하는 드리버티브가 이제 가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스케일러 펑션 f를 드리버티브, 이 드리버티브 d라는 것을 우리가 exterior derivative 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exterior derivative 오퍼레이션을 걸어서 이제 df, 디퍼런셜을 만든다라고 하고, 이때 이 f를 스케일러 펑션을 우리가 제로 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df를 해서 d를 한번 걸게 되면은 이제 이 d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 폼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f라고 하는 것이 x1, x2, x3 이런 식의 좌표의 함수였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x1에 대한 드리버티브 dx1, 여기 x1이라는 것은 이제 위쪽에 쓰는 것이 보통 쓰는 방식입니다. dx2, dx2 이렇게 이제 쭉 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dx1, dx2 되는 것을 이제 원폼의 기본 베이시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이 나온 dx1, dx2를 베이스 쓸 수 있지만은 여기다가 우리가 좀 보다 일반적으로 df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dx1의 어떤 임의 함수 h1, h2, dx2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이제 이 원폼의 한 특별한 경우에 이제 특별하지 않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원폼에다가 우리가 또 d를 걸 수도 있는데 이 원폼을 v라고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dv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룰이 필요할 텐데, 자, 그 룰을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이 d라는 오퍼레이터에 우리가 d 제곱은 0이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부과를 시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이 f에 d를 한 다음에 d를 한 번 더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제 d 제곱 f가 되는데 이 경우는 0이 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h1 dx1이라고 하는 것에 d를 이제 걸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 h1이라고 하는 것이 x1, x2에 다시 또 함수가 되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룰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룰은 dh1 웨지 dx1 하고 이제 h1에 그 다음에 d제곱 x1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약속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표현을 이제 나중에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d라는 오퍼레이터를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어떤 폼에다가 이제 건다라고 말하는데 그 폼에 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베이시스가 되는 dx1, dx2 이런 것들의 웨지 프로덕트는 지난 시간에 엔티시메트릭하게 이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부호가 달라지게 dx2, dx1이 되게 자 그렇게 되니까 dx1, dx1 같은 것끼리 웨지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0이 되어 버리겠죠. 자 이런 룰을 써가지고 가능한 엘리멘트들 x1, x2, x3 쭉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폼 사이들의 웨지 프로덕트를 정의하는 그 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h1 dx1 하고 h2 dx2를 웨지 프로덕트 한다고 하면은 앞에 나오는 스케일러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룰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폼 사이에 웨지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폼 두 개를 웨지 프로덕트에서 얻어지는 것을 투폼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쓰는 게 지저분해졌네요. 이제 투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투폼과 쓰리폼의 웨지 프로덕트 이렇게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웨지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소개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어떤 폼이 있는데 P 폼이 있고 웨지 프로덕트 한 거에 Q 폼이 있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 익스테리어 드리버티브를 거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WP, 그러니까 이제 P 폼을 디리버티브를 취하게 되면은 P 플러스 1 폼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오메가 웨지 오메가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리지 룰에 의해 가지고 오메가 p의 웨지의 d 오메가 q 이렇게 될 텐데 이 d라는 오퍼레이터가 오메가를 쭉 지나가서 오메가 p를 이제 오메가 q에 걸리는 건데 이 원폼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p승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웨지 프로덕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웨지 프로덕트와 거기에 드리버티브 D를 정의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디퍼렌셜 P 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exterior derivative D라는 오퍼레이터를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죠. 자,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이제 이 스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헛지 듀얼 오퍼레이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좌표계의 길이 요소가 ds가 이 3차원만 생각을 해보죠. 이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가 E1, E2, E3가 있고 그 각각 그 방향별로 우리가 이제 길이 단위가 되는 것을 h1, dx1, h2, dx2, h3, dx3 형태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직각좌표계나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뭐 스피리컬, 그 외에 많은 좌표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h1, h2, h3가 다 1이 될 것이고 실린드리컬 좌표계는 어떻게 될까요? h1은 우리가 x1, x2, x3를 r, 세타, z라 그러면은 H1은 1, H2는 R, H3는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이 엘리멘트를 표현했을 때 벡터도 한번 써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벡터 표현은 이 기본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의 성분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V1, V2, V3 이렇게 이제 보통 쓰기도 하는데 이 differential form language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V를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 V라는 것을 V1의 길이 엘리멘트 H1 dx1 V2 H2 dx2 이렇게 이제 한번 쓰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즉 differential one form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죠. 벡터를.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스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장을 시킬 텐데요. 이 스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h1, dx1 이 길이 엘리먼트에다가 원폼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하고 h2, dx2 웨지 프로덕트 h3, dx3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h1, dx1 웨지 h2, dx2가 이제 면적을 표시하는 그런 거와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까지 정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세 개를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볼륨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이었다 그러면은 3차원의 이제 볼륨 엘리먼트 이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오메가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이 되는 h1 dx1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듀얼이라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이 원폼의 듀얼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되냐라면은 그 원폼 자체에다가 이제 길이 요소가 되는 원폼이죠. 웨지 프로덕트를 하고 이 듀얼을 했을 때 h1 dx1 이렇게 이제 듀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원래 거에다가 웨지 프로덕트 듀얼한 것이 오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h1 dx1의 듀얼은 h2 dx2 웨지 프로덕트 h3 dx3 해서 이제 투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h2 dx2라고 하는 것의 듀얼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끌어내는 게 가운데 있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h1 dx1이 그 다음하고 자리 바꿈하면은 부호가 한번 바뀌고 또 그 뒤하고 자리 바꿈하면 또 부호가 바뀌고
해서 여기 맨 앞에 있었던 h1 dx1을 맨 뒤로 이제 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듀얼을 읽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h3 dx3 배치 프로덕트에 h1 dx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h3 dx3의 이 듀얼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h1 dx1 웨치 h2 dx2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듀얼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제로 v라고 하는 벡터의 듀얼을 계산하는 것을 해보죠. v라는 벡터를 앞서서 우리가 이 v1의 h1 dx1 이렇게 이제 성분별로 우리가 쓰는 것을, 즉 바꿔 말해서 이제 원폼 형태로 이 벡터를 쓰는 것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에 우리가 듀얼을 취한다. 즉 이제 v의 듀얼이라고 그러면은 v1 스케일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h1 dx1의 듀얼이 앞서서 뭐였었냐라면은 h2 dx2 웨지 h3 dx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v2에 또 비슷한 표현 v3에 이제 여러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된 것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d라는 오퍼레이터를 걸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differential 2 폼에다가 우리가 d를 걸게 되면은 differential 3 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d를 우리가 v 벡터의 듀얼에 걸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요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걸 살펴보게 되면은 v1, h2, h3 한 것에 우리가 이제 이 d를 걸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dx2, dx3가 있죠. 자, 그래서 dx2, 웨지 dx3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d를 걸게 되니까 이 스케일러를 디퍼런셜을 할 때 이제 x1에 대한 미분, x2에 대한 미분에서 dx1, dx2, dx3가 나올 텐데, 바로 웨지 프로덕트 성질 때문에 살아남는 것은 dx1만 남고 이제 웨지 프로덕트가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은 ddx1 요 성분만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습니다. 자, 같은 걸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dx2에 v2, h3, h1 하고 또 이제 다시 dx1, dx2, dx3 이렇게 이제 쓰여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이제 dx1, v1, h2, h3 자,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h3, h1 그 다음에 3에 v3에 h1, h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dx1, dx2, dx3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앞서서 봤던 볼륨 폼 오메가라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려면은 오메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h1, h2, h3가 다시 곱해져 있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를 썼더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h1, h2, h3를 이제 나눠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것이 다이버전스 V의 오메가라는 형태로 쓰여진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말로 너무나 간단하죠. 이 D 스타 V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오메가가 붙었기 때문에 이 볼륨 폼에 우리가 듀얼을 취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은 상수 1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V라고 하는 것은 D 듀얼 V에 다시 듀얼을 한 번 더 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실제로 이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서 제가 적어드렸던 다이버전스의 아주 복잡해 보이던 그 포뮬라를 간단하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답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df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dx1에 대한 드리버티브, dx1, x2에 대한 드리버티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썼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길이 요소 엘리먼트로 우리가 원폼을 쓴다고 말을 했었죠. 자, 그래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dx1을 쓰는 대신에 h1 dx1을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 원폼의 베이시스로 잡는다라는 말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h1 df dx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2, 3도 쓰여지겠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그레디언트 f의
그 다음에 길이 요소 엘리멘트를 쓰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바로 gradient f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일반 좌표계에서 우리가 성분별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걸려있죠. dx1. 자, 이렇게 이제 성분이 쓰여지는 것으로 그레디언트도 쉽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은 어떻게 될까요? 컬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v라고 하는 이 기본 원폼, 즉 이제 벡터를 어떻게 썼었죠? v1, h1, dx1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xg의 드리버티브를 한번 걸게 되면은 dv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앞에 있는 이제 스케일러 양에다가 지금 dx1은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dx2에 대해서 미분을 걸고 그러면 dx2가 나오고 dx1이 나오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dx3의 웨지 프로덕트의 dx1.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쓰여질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보죠. 그러면은 마지막 걸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을 우리가 이제 이 x1에 대해서 v3, h3, dx1, dx3 그 다음에 이제 2에 대해서 v3, h3, dx2, dx3 결국 뭐 다 쓰는 게 낫겠네요. 그냥 씁시다. dx1에 v2, h2, dx1, dx2 더하기 3에 h2, dx3, dx2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뽑아서 한번 적어 볼까요? dx1, dx2 부분만 이제 묶어내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ddx1에 v2, h2 자, 그것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dx2, dx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ddx2, v1, h1 한 것에 dx1, 웨지 dx2 해서 또 다른 것들도 쓰여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듀얼을 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리에다 쓰겠습니다. 자, 스타 dv 이렇게 이제 듀얼을 취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표현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항만 보죠. 자, dx1, dx2의 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h1, h2가 곱해진 것의 듀얼이게 되면은 자, 투 폼의 듀얼은 다시 원 폼이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그 폼에다가 듀얼 폼을 웨지 프로덕트를 했을 때 볼륨 폼이 된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dx1 웨지 dx2의 이 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h1, h2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곱해져 있었더라면 듀얼을 했을 때 h3, dx3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h3, dx3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에 나온 것에 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값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에다가 조 팩터가 곱해지는 것이죠.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성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h1, h2 분의 이제 h3, dx3 이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양들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벡터의 바로 세 번째 컴포넌트의 이제 그 베이시스로 잡는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dv라고 하는 것은 투폼이었는데 그것의 듀얼을 취하게 되면 다시 원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원폼을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쓰도록 하죠. 자, 앞 페이지에 우리가 첫 번째 항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 표현을 봤을 때 h1, h2 그렇게 되고 x1에 h2, v2 빼기 x2에 h1, v1 한 것을 우리가 h3, dx3 자, 이런 표시가 됐고 이제 두 개 항이 더 나왔겠죠. 이것이 이제 뭐였었냐라면은
dv라는 것에 스타를 계산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셨을 텐데 바로 컬 V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컬 V의 세 번째 성분의 우리가 형태를 이제 쓴 것이죠.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컬,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제 공식을 바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바로 컬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라플라시안을 보게 되는 경우일 텐데요. 앞서서 df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의 관계가 됐었죠.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떤 거에서 관련이 있었냐라면 그레디언트 f에 거기에다가 이제 내적하고 ds 엘리멘트를 쓰는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요. 자, 이 df를 우리가 다시 듀얼을 취하고 그렇게 듀얼을 취한 것에다가 다시 d라는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d 스타 오퍼레이터 v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보셨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스타를 더 걸어주게 되면은 볼륨 폼도 떨어져 나가고 바로 이제 이 다이버전스 v가 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df에다가 듀얼을 취하고 다시 d를 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타를 걸게 되면은 라플라시안 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서 직접 이 라플라스에 대한 포뮬라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충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